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다들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희 집 딸은 감기가 걸려서 일주일 동안 콜록거리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조심하세요. 오늘은 기말 배당주 소개 2부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기말 배당주 영상은 총 4부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2부입니다. 1년에 배당금이 한 번 지급되는 기말 배당주를 1부에서 3부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 4부에서는 1년에 배당금을 2번 주는 반기 배당주 중에서도 4분기 배당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부터는 배당주 투자 관련된 기본 지식은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혹시 1부를 보지 못하고 2부를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1부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배당주 투자 철학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주인공은 동부건설, 동아타이어, 그리고 GS인데요. 두 종목은 지난 여름에 한번 소개를 드렸죠. 여전히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다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동부건설부터 한 종목씩 볼게요. 동부건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중견 건설사입니다. 아파트 브랜드는 센트레빌이죠. 동부건설은 2016년도에 파산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주인이 바뀝니다. 키스톤 에코프라임이라는 사모펀드가 동부건설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배당을 세게 하는데요. 배당금으로 투자비를 일부 회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부건설도 이러한 기조 속에 고배당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설업종이 현재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조만간 한 방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대선인데요.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마 주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수혜 업종으로 건설업종이 한 번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혼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부건설은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이런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소개를 드려봅니다. 화면은 동부건설의 상반기 실적인데요. 3분기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는 공시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 공시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투자하실 분들은 다음 주 3분기 실적도 꼭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상반기까지 실적을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만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무난하게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부건설은 매년 배당금을 성큼성큼 올리고 있는데요. 18년도 300원, 19년도에 700원, 그리고 작년에는 900원까지 올렸습니다. 배당금을 올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동부건설을 지난 여름에 소개를 드렸을 때는 주가는 12,6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기준 주가는 14,550원인데요. 약 5개월 동안 2,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작년 배당금인 900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6.2%가 되는데요. 최근에 청약했던 NH 오런리츠보다도 높은 수익률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동부건설도 파동을 그리면서 서서히 우상향 중인데요. 주가가 2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21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회복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음 주에 5일선 위로 올라간다면 주가 흐름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건설의 PER은 2분기 기준으로 3.66배였는데요. 상당히 낮습니다. 건설업종 평균 PER이 6.6으로 낮은 편인데 동부건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낮습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조금은 더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매년 배당금을 큰 폭으로 올렸지만 배당 성향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이익금의 약 47% 정도를 배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올해의 이익 규모에 따라 배당금은 유지되거나 아니면 인상이 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동아타이어입니다. 동아타이어도 지난 여름에 소개를 드렸죠. DTR 오토모티브의 형제 회사인데요. 인적 분할이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형제인 DTR 오토모티브는 원래 반기 배당주로 제가 소개드렸던 고배당주였었는데요. 최근 주가가 미쳤습니다. 1년 동안 약 3배가 올랐는데요. 문제는 이런 종목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의 반기 배당주 영상을 보시고 DTR 오토모티브를 매수하신 분이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하튼 이제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러므로 소중했던 반기 배당주를 하나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형제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동아타이어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은 동아타이어의 최대주주 명단인데요. 김만수 씨가 최대주주이고 아들 김상원 씨와 손자 김민찬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90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 지분을 조금씩 손자에게 증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증여세를 배당금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동아타이어는 자동차 타이어 안쪽의 고무 타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화면에서 제품과 상품이 어떤 구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동차용 고무 제품 매출 비중이 99.5%이므로 자동차용 고무 타이어를 주로 만드는 회사로 이해가 됩니다. 동아타이어 역시 3분기 보고서는 아직 공시가 되질 않아서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실적을 말씀드리는데요. 금년 상반기를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과 이익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이지만 이익률도 9%로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타이어도 배당금을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는데요. 18년도에 300원, 19년도에는 500원, 작년에는 8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인상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증여세 관련된 이유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아타이어를 지난 여름에 소개를 드렸을 때 주가는 12,600원이었는데요. 12일 기준 주가는 13,950원입니다. 주가가 조금 올랐죠. 그래서 20년 배당금 800원을 올해도 받는다고 하면 현 주가 기준 수익률은 5.7%가 됩니다. 화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 말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약 40% 정도 올랐는데요. 특히 지난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DTR 오토모티브가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발맞추기로 조금씩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동아타이어의 PER은 상반기 기준으로 12.2인데요. 자동차 부품업종의 PER보다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제조업 수준으로 보이네요. 배당 성향을 보면 작년에 배당금을 높게 주려고 이익의 82%를 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당금을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전년 수준으로 배당금을 유지하면서 배당 성향을 조금 낮추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GS 볼게요. GS라는 종목은 GS그룹의 지주사인데요. GS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GS건설은 최대주주 일가가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GS의 주주명부인데요. GS의 허씨 집안 친척 수십 명이 지분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허씨만 30명이 넘어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배당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독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에게 이익금을 조금씩 분배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게 배당금은 일반 직장인들이 느끼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같은 느낌이겠죠. 혹시 여유가 된다면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나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무사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마추어 중에서는 꽤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여하튼 GS도 지주사이다 보니 그룹 계열사 실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년 3분기까지 실적이 공시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났고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익률인데요. 순이익률이 9%가 나옵니다. 정유 사업을 하는 칼텍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익률이 상당합니다. GS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우선주에게 50원을 더 줍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배당금은 동일했는데요. 우선주는 1,950원, 보통주는 1,9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주보다는 주가가 싸고 배당금은 50원을 더 받는 우선주를 추천드리는데요. 12일 기준 주가는 37,100원이었습니다. 올해도 20년 배당금 1,950원을 받는다면 현 주가 기준 수익률은 5.3%가 됩니다. 화면은 GS 후의 주봉 차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군요. 그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달에 주봉상으로 이평선이 정배열되었습니다. 5일선이 21선과 다시 벌어지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주사이기 때문에 PER은 낮은 편인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4.2배입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소개드렸던 한화 우선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배당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다 보니 배당 성향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므로 집안 사람들이 지분을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와도 배당금을 동일하게 지급한 점을 보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집안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올해는 전년보다 실적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배당금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기말 배당주 특집 총 4부 중에서 절반인 2부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는 매수는 분할로 하고 매도는 한 번에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더라도 꼭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3부는 금융 종목으로 모았는데요. 대신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코리안리입니다. 그럼 화요일 저녁에 3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